신실난 종목과 이혼하세요. 100년애로 할 수 있는 종목과 결혼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정말 녹록지 않은 증시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현재 시점이 IMF보다 더 힘든 것 같다라고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녹록지 않은 증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고민 주쌤과 같이 함께 날려버리시길 바라고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매니저가 되어서 100년애로 종목 잡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긴 하지만요. 장중에도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톡방을 제가 장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딱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요.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넘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너무 이 방법이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와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을 그대에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도 제가 매번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환경에 따라 제가 업데이트 도와드리기 때문에 톡방에 오시면 무료로 종목 자판기 받아가실 수 있고요. 시장에 트렌드한 그런 이제 업종 섹터군들 위주로 제가 종목 자판기에 모아놨습니다. 못 받아가신 분들 톡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수익 시식회를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 도가 되는 장전의 시황 방송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장중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중의 시황 분석이라든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 장중 움직이는 종목군들 단타 매매하는 방법들, 비법들도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하루 3% 수익이 모이면 한 달 동안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무려 2연상에 가까운 60%의 수익이 됩니다. 현재처럼 변동성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법, 단타 매매, 주쌤과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때 제가 공지 드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은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2시간만 딱 집중하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장 정리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죠. 주간 증시 총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매우 고통스러웠던 주간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는데요. 4중악재 지금 둘러싸여서 증시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증시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금리에 전쟁 관련 이슈 터져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실적 하락 속에서 관련 쇼크들 시장에서 투매 물량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반대 매매 물량까지 장중에 출회하게 되면서 수급 불안까지 같이 함께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쌤, 시장 바닥이 어디인가요? 시장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추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기술적인 구간대를 이탈하면서 조정에서 하락 전환된 국면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찰이 사실상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제가 이번 분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반도체 쪽은 이제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올 상반기 우리 시장을 세계 지수 가운데 탑3로 이끌었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대다수 부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가중화시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 자체상 일반적인 아시아 증시와 비교했을 때 유독 하락폭이 더 도드라진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 지수 흐름 잠시 체크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일본 코스피 시장 차트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이제 거센 매도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3개월간 펼쳐지고 있는데요. 8월 구간에서부터 10월 구간까지 연이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시장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13% 정도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을 8월 달부터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 한다면 지금 손실률이 20-30%가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움직임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수가 마이너스 17%, 18% 정도 호가할 정도로 하락세가 강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암담한 지금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요일 이후에서 이제 목요일 구간에서는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국채 금리겠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83달러 선까지 조정을 주는가 한편 금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지금 이야기 분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11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중론 같은 경우에는 11월 FOMC는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12월 FOMC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FOMC의 이런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지지 구간을 하단 이탈하면서 2주 연속으로 강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강한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번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연이어서 그냥 투매가 쭈루룩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구간이 120월선 구간대까지 거진 다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거진 바닥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바닥 찾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3개월간 월봉상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봉부터 시작해서 장대 음봉이 2달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역시나 120 월선 구간대까지 밀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악재들이 계속 겹치듯이 나오잖아요. 영풍재지 사태까지도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시장 수급 불균형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10월 달 동안은 계속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월말 장세입니다. 여기서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나오고 이제는 다가오는 11월 장세. 11월 장세가 이제 다음 주 월화 끝나고 나서 1, 2, 3일 수, 목, 금이 이제 11월 장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11월 장세에서는 이러한 120 월선 구간을 견고하게 좀 지지받아 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구간들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의 관망 포지션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지해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련 테마성 움직임들도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핫앤쿨 종목을 통해서 주간에 핫했던 종목군들도 같이 봐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또 새롭게 떠오른 폐렴 관련주라든지 림프스킨병과 같은 테마성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반짝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관련 종목 중에서는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려 3거래일 동안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중국의 폐렴 관련 이슈들, 이게 또 공포감을 또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딱 2019년도였죠. 2019년도 11월, 12월 이맘때쯤에 중국의 우한에서 폐렴이 발병했고요. 그게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정말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또 신규 이런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에서도 관련 이제 폐렴약을 사재기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염과 폐렴 등 하부 호흡기 감염증에 사용되는 국제 아지트로마이신정을 이제 제조하고 있다라는 관련 이슈를 통해서 3거래일 정도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움직임을 같이 함께 좀 체크를 해보자면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어떻게 종목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저는 이번 상승기 때 나오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전 전고점 구간 때, 그러니까 6월 달에서 윗꼬리 달면서 떨어졌었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구간이 바로 이제 매집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5,300원 구간대부터는 매도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목요일 증시에서는 윗꼬리가 단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양봉의 머리 구간이 딱 5,300원 구간이었고 이 상태에서 마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제 금요일 장세에서도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고가권 시그널 캔들 말씀드릴 때 주가가 단기 고점 내지는 최고점 구간에서 유성형 캔들, 특히나 갭상승에서 떨어지는 캔들이 나올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이런 폐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금요일장에서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소폭 움직임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의 테마성 종목들이 이번 한 주간 움직임을 보였으나 역시 단발 이슈일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풍재지를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였던 대양금속 역시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사실 이번에 이 영풍재지 사태 때문에
피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키움증권일 겁니다. 키움증권의 이 영풍재지 미수액이 무려 한 4천억 정도 가량 발생이 됐죠.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첫날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체 주식수의 40% 물량이 하한가에 풀리게 됐지만 역시나 체결이 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연이어서 점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대한 팔 수 있는 선에서 이 종목을 이제 고점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매도를 해서 나오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주가 급락 전 시가총액이 무려 2조 정도에 달했었는데 같은 이제 업종군의 종목군들이 시총이 1,000억대에서 2,000억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급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 다 나와야지만 증시가 바닥 따지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시그널이 8월에서 9월달 거쳐서 나왔습니다. 쌍봉 패턴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쌍봉 패턴이 이미 나와준 상태에서 이런 관련 악재를 통해서 하한가가 나오고 연달아서 이어서 점화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세를 올린 만큼 추가적인 하락세가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야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다시 그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특징주 같이 함께 봐드렸는데요. 제가 100년으로 종목 찾기 통해서 종목 매니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고수익 매칭주 드렸던 종목들 최근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AS 종목을 준비해봤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매칭주 한일단조 하루 만에 무려 20%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2,800원이었는데요. 2,800원 이상 달성하는 모습 관측이 됐죠. 자,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전쟁 관련 이슈가 지금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보다도 방산 관련주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잠시 주춤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으나 월요일장에서는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강세의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지금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테마성으로 그냥 현재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오는 한시적인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표가나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드리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표가를 한번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공략보다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전에는 손절가를 2,400원 구간으로 제시를 도와드렸을 겁니다. 근데 마감이 된 거를 보니까 2,400원 구간 지지받아주면서 마감이 나왔거든요. 이 구간대는 여전히 저는 유효한 손절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매를 하고 있거나 잔량을 보유 중에 있으신 분들 역시도 2,400원 하단 이탈 여부를 주목하시면서 종목 대응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익도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단기적인 종목군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를 공략을 도와드린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11월 달은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장중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단타 매매에 대한 비법과
공략 그리고 관련 전략들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하루에 2~3% 수익만 내더라도 한 달 이 현상을 수익을 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관련 비법들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참여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라고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수요일 수익 시식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탑다운 종목 소개팅 역시 준비해 왔거든요. 바로 자리 이동해서 탑다운 종목 소개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종목과 만나게 해주고 손실난 종목과는 깔끔하게 이별시켜 드리는 시간이죠. 탑다운 종목 소개팅 시간입니다. 최근 나오는 관련 이슈를 통해서 고수익 매칭주까지 제가 공략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소개팅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소개팅에 대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분석 방법에는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업황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현재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한 시장 분위기를 가졌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업황이 어떤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앞서서 시장 분석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만한 관련 이슈와 함께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분석들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함께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간 증시 캘린더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관련 이슈들, 자,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BOJ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BOJ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변경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나 10년물 단기 금리를 이번에는 인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역시나 위엔화에 관련 영향이 엔화에 관련 영향이 갈 수가 있고요. 엔화가 만약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강달러는 어느 정도 눌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에 따른 환율 변화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31일에서 11월 2일 양일간 FOMC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 이제 11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동결하게 되더라도 역시나 매파적 동결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연준 위원,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 중에서 특히나 11월 1일에 발표되는 이 FOMC 잘 주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현지 시간 11월 1일 오후 2시 현지 시간이고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바로 2일 새벽에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 뜨고 일어나셔서 FOMC 결과 발표 11월 2일에 확인을 먼저 하시고 장중에 종목들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1월 2일에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또 중요한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실적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선반영이 되면 우리나라 이제 종목들 업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을 주려면 4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SK 하이닉스도 물론 영업 적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메모리 쪽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거 이번 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지지난주였나요? 테슬라의 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난주 대거 실적 쇼크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아직까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유튜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에 이전 상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바라봐야 하는 또 관련 이슈 중 하나가 경제 지표입니다. 특히나 10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나오는데요. 항상 고용 보고서는 우리가 또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고용이 견조하면 역시나 미국에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도 특히나 데이터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10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 잘 주목을 해보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 상담 119를 오후 10시에 또 진행을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저는 이슈 중에서 또 눈여겨봤었던 게 제주행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를 이제 운항을 개시했다라는 관련 이슈도 주목을 해봤습니다.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실적이 다 긍정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왜입니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항공유 역시도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유가 관련 영향을 주가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노선이 지금 확대되는 게 조금 느리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와중에 이렇게 중국의 단체 관광 전세기를 운항을 개시했다라는 부분이 6년 만에 이루어지는 만큼 주가 반등 추이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요일장에서는 일본 증시가 휴장하기 때문에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급적인 변화들도 같이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이 주간 증시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한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너무나 지금 시장이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반대 매매나 미수금 추이가 어떻게 지금 시장에 흘러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침 장중에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나 싶더라도 오후장을 넘어서 하락 전환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서 보니까요. 자, 제가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되는 시간표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는 시간대는 3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9시와 10시 그리고 2시에 걸쳐서 이렇게 반대매매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 때는 장전지 동시 호가 때 그때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미수금 물량들이 출회가 한번 나오고요.
CFD, SG증권발 사태 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CFD 물량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출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다 쏟아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에서는 시장이 또 하락하는 요인 중 하나가 스탁론 물량,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빌려서 매매했었던 그런 이제 물량들을 또 대거 나오기 때문에 오후장 장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10월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 추이를 보니까요. 10월 초까지만 해도 이 반대 매매 금액 추이가 500억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월말 장세로 올수록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더니 하루 동안에만 5천억 원 이상 이렇게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불균형을 지금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이런 요인들, 반대 매매의 물량 때문이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리가 또 반등을 모색해볼 만한 긍정적인 이슈는 뭐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저는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주목을 해봤어요.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대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영향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증시 영향도 받고 중국 증시 영향도 받기 때문에 국내 주식쟁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동향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역시나 지수 하락을 부추겼었던 요인 중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헝다 사태였는데 최근에는 삐꾸이 위안, 그 컨트리 가든 사태가 있었죠. 특히나 달러채 관련해서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수 역시도 이러한 디폴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급 불균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국채 발행을 184조 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진행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45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 지수 역시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와 정반대되는 움직임이 이번 주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중국 쪽에서 최근에 미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나가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포위망을 더 조이기 위해서 중국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경제적으로 상생하자, 협업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성과를 빠르게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선박과 중국의 선박이 충돌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일단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웨이 쪽에서 이 중국의 반도체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중국의 제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그나마 이제 9월, 10월 달부터는 중국 경기도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경기 안 좋거든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그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컨트리 가든 삐꾸이 위안이 디폴트를 선언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동안 미국과 경제적인 협력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에 있는 농수산물을 대거 사들이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왕이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의
갔습니다. 미국에 이제 방미를 해서 외교 책사가 되어서 워싱턴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11월 달에 다가오는 또 관련 이슈 중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항상 전쟁 관련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장의 수급 불안을 키웠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이슈가 터지게 됐죠. 근데 반면에 미중 관계는 우호적으로 돌아서는지 이런 이제 하해의 물결 제스처들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중국 관련 이슈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번에 이제 또 다가오는 11월 11일에 진행이 되는 중국의 광군제도 한번 눈여겨봤는데요. 광군제, 빛날 광해,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막대기 건자를 쓰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마디 절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11월 11일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념일이 있죠. 어떤 기념일이 있냐? 네, 빼빼로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11월 11일 중국에서는요, 싱글들이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2009년부터 중국의 최대 커머스 업체인 알리바바, 특히 타오바오 쪽에서 처음으로 이 광군제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영감을 따와서 할인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11월 11일 하루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2, 3주 전부터 쿠폰을 뿌리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해서 중국의 거의 최대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광군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무려 6배에서 8배나 큰 규모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광군제 관련 이슈가 국내 증시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중국 소비 종목군들이 들썩 있는 모습들도 이 광군제로 인해서 항상 관련 이슈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광군제를 우리가 또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알리바바의 8년간 광군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요. 2014년까지만 해도 8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단위는 달러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매년 성장 추이를 보이던 이 광군제 매출 추이가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무려 10배 정도 이상 성장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군제, 알리바바의 매출액 추이만 봐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관련 이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군제 관련 이슈에서 수혜는 어떤 종목들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광군제에서 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게 뭐냐면 업종 중에서 화장품 업종이 판매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광군제 이제 알리바바의 관련 종목 중에서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기관 자금에 대한 동향들 제가 살펴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외국인 순매수가 한 달 동안 쭉 들어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나 봤더니 방어주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종에서도 관련 추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중국 소비 섹터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현재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제가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종목 자판기로 정리를 했고요. 고수익 매칭주잖아요. 고수익 매칭주 종목 자판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런 중국 광군제에 해당하는 최대 수의 종목군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자판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요.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나올 텐데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오셔서 이 중국 관군제에 해당하는 최대 수의 종목 자판기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고수익 매칭주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천생연분,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고수익 매칭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역시나 앞서 제가 탑다운 종목 소개팅에서 소개드렸던 업종 관련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마녀공장이라는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마녀공장을 눈여겨보는 이유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서서 강의 도와드릴 때 아모레퍼시픽을 예시 종목으로 들어드렸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대형주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낙수 효과를 받는지 동향을 보려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레퍼시픽 주가 움직임과 같이 함께 수급적인 동향을 봐드릴까 하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요. 10월 지금 말부터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이번 주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이런 이제 움직임이 유독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혹시 몰라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같이 함께 살펴봤거든요. 자, 어떤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의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시면 10월 27일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10월 20일부터는 연기금 물량도 같이 함께 대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런 화장품 관련 섹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 그만큼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화장품 기업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이런 점은 참고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상반기에 올랐었던 그런 이제 화장품 섹터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 매출보다도 일본과 미국 매출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더 높게 나온다는 부분들을 관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중국의 광군제 효과도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기업이거니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의 매출 성장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실적적인 부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재무제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도,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 추이가 어떻습니까?
390억대에서 600억대로 성장하는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최근에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 보면은 경기 침체까지 닥치게 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출 추이가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인 1,000억 원대 매출액을 돌파를 시켰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00억 원대의 매출까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실적에 대한 건전도가 또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재무제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부채율과 유보율 중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당연히 유보율이겠죠. 기업에 쌓여있는 잉여자금, 자본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요.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유보율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 높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녀 공장을 또 가지고 온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상장했었던 한싹이라든지 우듬지판과 같은 종목군들 반등 추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됐고요.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 6월 달 상장을 했었던 기업이고 근래 들어서 이 광군제 관련 이슈로 수급 또한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시점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봐서 공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구간에서 봤을 때도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앞둔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 전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하단에 대한 지지 구간을 보더라도 쌍바닥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절 구간 잡는 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구간부터 잡아드릴까 하는데요. 목표 구간 29,000원대 일단은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흐름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짧은 손절 구간 23,000원 구간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구간대 이탈하면 최소 반매도 내지는 짧은 손절 하시고요. 반매도 하실 경우에는 이전 전저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전량 손절 구간 2만 원대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익 매칭주도 도와드렸는데 이 광군제 최대 수혜주 마녀 공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이 종목 자판기, 수익을 그대게 드리는 종목 자판기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셨다면 이런 종목들 사실 타이밍만 잡아서 매매하면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타이밍 잡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또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제가 도와드릴 예정이거든요. 하루에 3% 당일 매매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인지 그 방법들 풀어드릴 거고요. 장중에 종목군들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 수익 시식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종목 자판기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모박스 QR코드 나올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네, 바로 여기 하단에 보이는 네모박스 있죠. 여기에 3초 정도만 화면을 갖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네,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톡방에 넘어오셔야지만 장중에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고 종목 자판기도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드명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건 기회가 있다는 것. 요즘에 밈이 이거더라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자. 자,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